파티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헤어스타일이 약간 바뀌었어요? 와 역시 앞머리를 이렇게 내리니까 아 역시 역시 바로 약간 알아보시네요. 그 순정 만화에 나오는 그 여자 주인공의 엄마 같아. 아 뭐야 진짜. 저는 딴 걸로 하겠습니다. 뭐요? 클레오파트라. 클레오파트라. 약간 고전풍이면서 약간 그런 필이에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뭐 동의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에스파 윈터를 닮았다고 그런 얘기를 에스파의 윈터? 네, 죄송합니다. 에스타? 에스파. 너 지금 에스타라고 했어. 에스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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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스파. 저요? 에스파. 저 요즘에 죄송해요. 걸그룹 그거 저거잖아. 다 왜요? 어? 뭐지 그 제목이? 넥스트 레벨 너무 에스파. 옛날 다른 거 사람부터 아닙니까, 물어봐. 예? 근데 저는 사실 알면은 네가 바로 나와야지. 그걸 왜 딱 앞에 있는 사람부터 물어보는 갑자기 거야. 제목이 생각 안 나. 윈터는 걸 취소할게요. 어쨌든 이렇게 또 대한장 파티 한과 장으로 시작을 할 텐데 요즘에 좀 리그가 시작하니까 주제가 참 좋은 것들이 많은 것 많아졌죠.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도 재밌는 주제를 좀 선정을 했는데 한 장이 바라보는 역대급 이적료 3인방이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프리미어리그. 프리미어리그 한정. 프리미어리그 그 몸값 1, 2, 3인방. 3위가 지금 다 데뷔전을 치르거나 그렇죠. 경기를 했어요. 네. 그러한 거에 대해서 한의원님도 이제 이적료에 대해서 항상 프리미어리그는 이적료가 막 왜 이렇게 그러기 세? 때문에 뭐 그런 얘기도 좀 듣고 싶고, 근데 선수에 대한 얘기도 듣고 싶고. 먼저 좀 얘기를 해볼게요. 1, 2, 3위를 얘기해보자면 엔조 페르난데스 그리고 카이세도, 데클란 라이스 이렇게 있잖아요. 그게 또 옵션에 따라서는 옵션 순위가 추가하면 좀 달라요. 카이세도가 1위가 될 수도 그렇죠. 있고, 어쨌든 세 선수가 다 몸값이 1,700억에서 1,950억 사이예요. 네, 예, 신기하게 어떻게 이렇게 첼시와 아스널에서 이렇게 나왔네요, 진짜. 아니 첼시는 뭐 토드 볼리 선생님께서 그렇게 쓰고 계셨고요. 지금도 뭐 쓰고 계시고 계속 쓰고 계시죠. 그 아스날은 팀의 레벨을 다시 한번 이제 바꿔야 되는 조약이 필요한 맞아요. 딱 그 타이밍에 어쨌든 좀 비싸기는 하더라도 지금은 아스날도 지를 타이밍이고, 사실은 요즘에 또 그 경쟁 추세에서는 다시 또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 타이밍에는 지난 시즌에 올라온 경기력을 한번 돈으로 좀 밀어줄 필요가 있는 타이밍에서 딱 질렀기 때문에 저는 그게 좀 액수가 좀 약간 비싸긴 하더라도 네. 일단 타이밍상으로는 상당히 만족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아, 그래서 그걸 먼저 여쭤보려고 했어요. 지금 또 아스날의 라이스 같은 경우에는 만족하신다고 했어요. 1,800억 원 정도를 약 썼거든요. 2천억 원도 있는데 뭐 저쪽에. 근데 라이스는 솔직히 저는 사실 라이스를 정말 원했어요. 첼시. 예, 라이스를 예전부터 저 선수를 진짜 데려와야 된다. 제가 경기를 그래도 많이 봤어요. 잉글랜드 대표팀 맨날 중계하고, 또 웨스트햄 경기도 제가 웨스트햄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웨스트햄 경기를 항상 꾸준히 보는데, 보면 볼수록 진짜 진국이에요. 이 선수는 공이 없을 때 일단 기본이 너무 잘 돼 있어요. 공이 없을 때 항상 스캔을 해요, 주위를. 그러면서 중앙에서 전체 전술에서 자기가 어디로 움직여서 지금 어떻게 다음 플레이를 할지에 대해서 항상, 난 그렇게 중앙 미드필더에서 머리 계속 돌리는 선수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다음 플레이를 전진 패스를 바로 원터치로 넣어줄지, 아니면은 리턴을 주고 본인이 좋은 공간으로 가서 다음 빌드업에 참여를 할지, 측면 공간으로 중거리 패스를 넣어줄지, 아니면 공간에 생겼을 때 본인이 들어갈지, 그 선택이 공이 없을 때 저는 전 세계에 와 이만한 미드필더가 있나? 이 선수는 항상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강팀으로 가야 된다. 왜? 경기를 주도하는 팀. 네. 그런 팀으로 가면 정말 중심을 잘 잡아서 편안하게 경기할 거다. 다른 선수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아스날에게는 정말 이적했을 때 와, 아스날은 진짜 좋은 선수 잡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고, 오히려 첼시로 데려오면 엔소랑 궁합이 너무 잘 맞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데클란 라이스 진짜 높게 보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장지현 위원님 입에서 부럽다라는 얘기를 듣는 한 위원님의 마음은 어떨지 이 얘기 들으니까 궁금해지네요. 일단 뭐 데클란 라이스는 예전에 이제 아스날이 90년대 말에 티에리 앙리뿐만 아니라 네. 또 파트릭 비에이라를 팀에 안착시킴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정말 짧지 않은 세월 동안 비에이라가 중심을 잡는 그 중원이 정말 아스날의 이후에 여러 가지 업적들의 그렇죠. 아주 기반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비에이라 같은 팀에 거대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중앙 미드필더를 아스날이 다시 원했었는데 마침내 데클란 라이스로서 그 이제 소원이 이루어진 거고, 그리고 이제 이 선수의 이적료는 말이 안 되는 수준의 지금 이적료 인플레가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이적료 인플레가 벌어지는 상황은 잉글랜드 팀들 간의 딜. 그러니까 잉글랜드에서 잉글랜드로 이적을 해요. 그쵸. 예, 그런데 심지어
잉글랜드 팀들 간의 딜인데 잉글랜드 다른 팀들이 경쟁이 경쟁을 붙어. 붙어. 라이스 선수도 그 요즘의 그 배경 조건을 고려하면 이적료가 이 정도가 안 되기는 좀 어려웠어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라이스 선수에 대한 그 지출은 지금의 환경과 상황에 비추어서는 어쩔 수 없는 지출이었고, 그런데 이 지출을 아스날은 해서라도 라이스를 반드시 안착을 시킬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건 잘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이명철 의원과 더불어서 원투펀치에서 이제 가성비 그렇죠. 이적 그걸 이 했잖아요. 선수 이때가 지금이 제일 쌉니다. 이거. 예. 그런데 이제 라이스 선수는 예를 들어 뭐 그렇게 가성비를 따졌을 때 아주 상위권으로 들지는 못할지언정 적어도 마이너스로는 안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적어도 제로보다는 이상이지, 아무리 그 액수가 크다 할지라도 그럼요. 라이스 선수는 제로선에서 아래쪽으로 갈 일은 없다. 또 되게 공교롭게도 첼시와 아스날에서 돈을 이렇게 많이 썼으니 어느 정도 이 두 팬의 대표로서 만족하느냐, 그걸 물어보고 싶었어요. 지금 첼시 1, 2위. 지금 두 선수 합해서 5,587억 원 썼거든요. 만족하십니까? OX로. 아니, 예. OX! 일단은 이적료는 뭐 거품이 무지무지하게 껴있는 그런 이적료라는 건 인정하지만 네. 일단은 뭐 지금 장부를 이번 여름에 맞춘 거 보니까 토드볼리 컨소시움이 나름 장기 플랜에 들어가는 어떤 계획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 상황에서 그렇게 돈을 더 주고 어쨌든 젊은 어린 선수들을 자꾸 지금 데려오는데, 하지만 이제 아스날에 비해서는 비정상적인 투자는 맞아요. 아스날은 데클란 라이스 같은 선수는 그만한 가치가 있는 선수를 그 맞아요. 가격에 영입을 한 거예요. 그만큼 데클란 라이스는 오랫동안 저도 지켜봤지만 웨스트햄이나 대표팀에서 뭐 그만한 가치가 있는 선수고, 나머지 첼시는 엔소는 그 가치가 있다고 저 현장에서나 뭐 이렇게 많이 느꼈지만 뭐 무드릭을 비롯한 또 지금 카이세도까지 다른 선수들은 사실은 엄청나게 한 2배에서 많게는 3배 이상까지도 거품이 껴있는 이적료로 그냥 데려온 거거든요. 네. 장기적으로 또 약간 걱정하는 마음도 있는 건 사실이고요. 네. 뭐 그런 정도에서 뭐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족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계획은 알겠고 이제 좀 지켜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 만족해요. 대체로 만족이지 뭐 자기 돈 나간 것도 아닌데 뭐 만족 아니겠어요? 아 그렇죠. 뭐 내 돈 안 나가면 뭐 지켜보면 되는 내 거지. 돈은 안 나가지만 왜 이렇게 많이 썼어? 이러시는 저는 분도 약간의 있고. 이제 걱정이 좀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스트레스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네, 저한테 주면 누구한테? 그러면 누구한테 얘기하는 돈은 내 돈 나가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나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건강에도 안 좋고. 한 20년 전 기준으로 저렇게 돈을 쓰잖아요. 그런데 이제 등수가 예를 들어 4등 밖이에요. 그러면은 곧바로 엄청난 재정적 타격이 오면서 파산한다, 부도난다 말이 나왔던 게 사실은 한 20년 전, 뭐 15년 전 이때까지의 얘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도 프리미어리그는 중계권료가 높아지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대다수의 유럽 클럽들이 챔피언스리그 티켓이라는 거에 엄청나게 그 큰 재정을 의존을 했습니다. 그렇죠. 대표적으로 리즈 유나이티드 같은 그쵸. 경우가 준초급 선수들을 막 이만큼 한 보따리, 지금 첼시 같은 그런 정도의 수량으로 리즈가 계속 영입을 했는데, 당연히 챔피언스리그 그 돈이 들어올 거라고 전제를 어느 정도 깔고 한 건데 막상 이제 챔피언스리그 순위에 못 들기 시작하니까 바로 이제 난리 나는 거죠, 뭐. 직격탄이 왔거든요. 그리고 뭐 이탈리아 세리에아의 클럽들도 마찬가지였고, 그런데 지금은 프리미어리그가 그때에 비해서는 돈이 들어오는 사이즈 자체도 또 그쵸. 완전히 달라진 데다가 그리고 돈이 들어오는 루트 자체도 이제 챔피언스리그에 그렇게 크게 뭐 의존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다른 루트들이 많이 이제 다양해져서 지금은 사실은 뭐 지금 토드볼리 씨가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큰 우리는 없습니다, 사실. 그 돈을 썼을 때 그 값을 해주면은 이게 그렇게까지 아깝지 않게 느껴지거든요. 지금 요즘 유럽 시장의 전체적인 파이 규모를 성향을 고려했을 때는 주드 벨링엄, 라이스 두 선수는 그냥 적정한 이적료라고 봐요. 그러니까 라이스는 적정, 벨링엄은 제가 지난번 원투펀치 편에 말씀드린 것처럼 벨링엄 정도면 오히려 가성비, 라이스는 오히려. 적정. 네네네. 그리고 엔소 페르난데스도 저는 너무 이제 월드컵 때 인상적으로 봐서 그런지 몰라도 개인적으로는 비싸긴 한데 괜찮아 이런 생각 들었고 적정 예. 그 레벨이죠. 예, 그렇긴 한데 이제 모이세스 카이세도는 이거는 너무 거품이 세다. 저 사실 뭐 절반 정도 5천만 파운드 이 정도로 저는 이제 생각이 들거든요. 경쟁이 붙어서 와 처음에 뭐 6천, 7천 이렇게 부르다가 쫙 올라간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결국은 그 가격에 영입이 됐는데 어쨌든 와, 지금은 그냥 그게 무의미해진 것 같아요. 첼시 같은 경우는 약간 뭐 특수한 지금 플랜을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그래 데려왔으니까 어쨌든 아직 이제 잠재성이 크니까 이제 거기서 발전할 수 있는 부분들을 봐야죠. 카이세도 같은 선수는 역시 이제 원투펀치에서 예전에 이제 저희가 이제 원투펀치 이명철 해설위원과 또 더불어서 제가 그 스텝업 예상되는 네, 이제 예. 작년 여름에 이 선수들 그때 엔소도 얘기했었고 예, 미토마, 엔소, 예, 흑이차 뭐 네, 그리고 네. 카이세도 선수가 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적중이 됐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 그 선수들이긴 한데 근본적으로는 좋게 본 지가 꽤 됐어요. 네. 그러니까 브라이튼에서 좀 뜨기 이전부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코파 아메리카 대회에서부터 괜찮다고 여겼기 때문에 카이세도 선수는 제가 스텝업을 예견했던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이건 너무 비싼 건 사실이에요. 비싸죠. 카이세도가 2천억이면 물론 나이가 좀 있지만 그럼 더브라이너 같은 선수는 도대체 얼마여야 할 것이며 뭐 예를 들어 그리즈만 같은 선수 지금 기량으로 봤을 때 얼마여야 할 것이며 뭐 예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지네딘 지단 선생님 같은 분은 또 도대체 이거는 얼마여야 되는 건지 카이세도가 2천억이면 다른 선수들도 계산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스텝업이 되기는 했지만 이 스텝업이 또 팀을 바꿨을 때 또 어떻게 적용될지는 사실은 조금 모르는 더 거고. 해봐야 되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10년 뭐 20년간 이적 사례들을 보면 한 팀에서는 예를 들어 100점을 맞다가도 다른 팀에 가면 뭐 한 30점 되는 선수도 그렇죠. 있고 그 팀에 따라서. 아자르 같은 선수는 이제 마이너스로 이제 지하로 뚫고 내려가는 이제 그런 선수들도 있지만 어쨌든 지단 같은 선수는 얘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지단이나 뭐 예를 들어 더브라이너나 뭐 이 정도 되면 구단이 그 선수들에게 시스템을 따라가죠. 그런 선수들을 정말 천문학적인 액수로 만약 데려왔다 치면은 그때는 이미 이 선수를 위한 전체적인 플랜을 가지고서 이 선수 밀어주기 팀을 만들면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런데 카이세도 선수는 첼시가 생각하고 있는 구조 안에 자기도 부속품의 일원이 되면서 뛰어난 활약을 해줘야 되는 건데 이 선수에게 2천억? 그러면은 내가 예전에 봤던 이 종류들은 다 뭐지? 개념이 막 좀 혼란이 생기면서 이 액수는 저는 수긍 못해요, 사실은. 이 카이세도 선수는 제가 브라이튼 카이세도 데뷔전이었나 그 다음 경기인가 중계하면서 와, 이 선수가 왕성하게 뛰면서 꾸준히 일을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중계를 그때 경기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그럴 관점이었어요. 아, 진짜 물건인데? 다 그러면서 중계하면서도 빅클럽들이 이런 폼을 유지하면 나중에 관심을 많이 가질 것 같다. 일단 가지고 있는 게 한 이 정도 돼요. 근데 이 선수는 여기 이제 공간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발전시켜야 될. 여러모로 이제 6번 위치나 어쨌든 중앙 위치에서 전체적으로 팀을 리딩하고 컨트롤하는 정도의 레벨은 아닌 거예요. 아직 클 게 많은 선수인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축구를 이제 잠재성. 네, 경험을 하면서 배워야 되는, 채워야 될 게 많은 선수예요. 하지만 분명히 이 선수는 키우면 되겠다. 그러면 뭐 캉테나 마이클 애쉬양의 뭐 그런 중간 지점에서 어느 정도 그런 정도의 장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은 있겠다. 하지만 그런 거죠. 그 선수가 완성돼서 최고의 이적료로 지단이나 이런 선수처럼 이 선수 데리고 와서 이제 지단 중심으로 플레이해야겠다. 이런 선수가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적료는 그런 선수가 돼버린 거예요. 이적료만 보면. 그러니까 그 이적료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냥 엄청난 거품이다. 그러니까 사실 그럴 선수 수도 있다고 입장에서 봐요. 생각해 보면은 그 큰 돈에 맞는 플레이를 해줘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선수도 얼마나 많이 좀 어깨에 짐이 심리적 부담이 심리적 있었겠죠. 부담이 있겠어요. 저는 카이세도 선수는 일단 이건 있어요. 계속 지난 시즌 그냥 도중부터 뜬다, 뭐 나갈래, 뭐 그런 얘기가 이제 너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선수가 이러면은 그 신체적 밸런스도 밸런스지만 멘탈적 밸런스가 사실은 멘탈의 어깨뽕이 너무 들어요. 뜨게 돼 있죠. 정상이 되기가 좀 어렵고 특히 여름 기간에 계속 그랬잖아요. 계속 가격은 올라가고 그런데 또 리버풀 이러다가 다시 첼시 뭐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이제 아니 여러분들 갑자기 삼성, 현대, 기아 막 모든 막 애플, 구글 막 이런 데서 갑자기 너 1억 줄게, 2억 연봉 2억 줄게, 아니야 나 쟤를 데려갈 거야, 10억 줄게 막 이런다. 아니야 우리 20억. 그게 막 몇 달 동안 계속됐어요. 난 지금 막 일이 손에 잡히겠어요? 내가 얼마에 갈지 그것만 생각하고 있지. 그러니까 이제 라이스 선수와 만약에 카이세도 선수를 비교한다면 카이세도 선수는 여름 그 시즌 이전부터 너무 좀 준비가 덜 돼 있다는 점은 우리가 네. 그거는 감안해 줘야 된다. 그 첫날 그리고 게다가 또 선발도 아니고
이제 중간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은 오히려 그 경기에 녹아들기가 조금 더 그럼요. 쉽지 힘든 않아요. 측면이 이제부터 분명히 있고 이제 쭉 올려야지. 여기에 이제 또 정말 정순주 아나운서가 말씀하신 그 문제는 뭐냐면 카이세도는 2천억 원의 사나이이기 때문에 이제 일거수일투족을 현미경 검찰을 당해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거를 과연 이제 본인이 이겨낼 수 있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브라이튼에서는 예를 들어 그날 카이세도가 100가지 플레이를 했다 치면 뭐 거기는 뭐 인터셉트, 패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20가지 실수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80가지만 예를 들어 잘하고 이 플레이 중에 하나가 브라이튼이 상대를 거꾸로 뜨리는데 예를 들어 연결이 됐어요. 와 카이세도, 와 카이세도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첼시에서 이제 2천억 원의 사나이가 된 첼시 플레이어가 됐는데 해설하시는 분들 뭐 캐스터들도 카이세도 지금 실수했죠? 막 이거를 엄청 부각시킬 맞아, 가능성이 맞아, 커요. 맞아, 그런데 맞아. 브라이튼 중계를 우리가 한다고 생각해봐요. 카이세도 실수 몇 번 해도 누군지도 몰라. 그때는 카이세도 내가 얘기를 해도 걔에 대해서 유심히 안 보기 때문에 누군지 누가 실수했는지도 잘 모르거든. 지금 걔만 봐. 한 가지만 약간 조금만 삑사리가 나도 정말 저 2천억 원의 사나이 잉글랜드 최고의 미드필더 뭐 또 실수했어요? 이거 지금 30분 만에 실수가 세 번째인가요? 잘못하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너무 스트레스 받는 근데 것 같아. 그래서 진짜 카이세도가 골 넣고 이거 세리머니 할 수도 있어. Why always me? 아니 뭐라 나만 봐면 어떻게 해야 돼? Why always see me 이렇게 해야 되나? 왜 나만 봐? 좀 그만 봐. 좀 덜 봐. 옛날처럼만 봐. 그런데 이미 카이세도는 옛날과는 다른 사회적 지위가 돼버린 거예요. 아니 근데 심지어 정신적인 멘탈도 지금 말씀하시는 그 값어치의 그 레전드인 뭐 덕배라든지 뭐 지단이라든지 이런 선수들만큼의 성숙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적 사가에서 그렇죠. 보여줬던 그 약간의 차일디시함 네. 뭐 이런 것들이 아직은 있겠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직은 멘탈적으로 좀 성숙되지 못했고 이번에 아마 데뷔전도 본인이 이제 그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얼벌벌 뭐 하겠죠. 이른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악플 세례를 받으면서 지금 아마 심적으로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예 심적으로 그렇게 공감이 가냐 이렇게.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악플을 많이 받아요? 평소에? 악플 공감? 별로 안 받지 않나요? 어우 저 데뷔 때 장난 아니었어요. 왜? 악플 아이 이 그거 아주 옛날 아주 그거 옛날 초기 얘기. 얘기잖아요. 그거. 그쵸. 그러니까 받아본 사람은 알잖아요. 아주 카이세도도 아주 초기니까. 그 초기니까 비슷하겠지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시간이 필요한 문제예요. 맞아. 근데 이제 가지고 있는 거는 좋아요. 그게 이제 앞으로 성장할 공간도 많아.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하나하나 긍정적으로 이제 성장시켜 주느냐, 네. 아니면 그 멘탈 붕괴를 헤쳐나오지 못하고 갑자기 뭐 심지어 이 선수가 자신감이 떨어지면 백패스도 많아지고 실수할까봐 또 내가 전진 패스하다가 미스 나오면 또 나 욕하겠지? 막 근데 이런 게 백패스 하나 해보세요. 야 백패스 머신한테 2천억 원을 태웠냐? 뭐 또 그러니까 바로 뭘 그 해도 막 바로다 이러면 바로. 그거를 그게 이제 생각이 많아지는 옆에 나이에 비해서 아주 성숙한 에어른 같은 엔소 페르난데스가 잘 잡아주면서 아니 근데 해야 될 것 위원님 같아요. 보세요. 어쨌든 프로 선수고 이 멘탈적인 부분을 극복하면은 이 값어치가 있는 선수가 되는 거고 아니면 그 값어치가 없는 사람 선수가 맞아요. 되는 거니까 예. 그걸 지켜보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갖고 있는 그냥 그 종합적인 능력치적으로만 보면 잘 적응시키면 첼시에서 이 선수는 뭐 2천억의 가치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우수한 첼시의 주요한 부분으로 저는 쓰일 그럼요. 확률은 여전히 그럼 높다고 생각을 높죠. 합니다. 그러니까 첼시가 뭐 아스날의 라이벌 클럽이라도 저는 카이세도 선수 잘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그렇게 되기까지 카이세도에게는 너무 험난한 앞길이 기다리고 있는 것만큼은 틀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많이 응원해 주실 사실이에요. 거죠? 네. 저 응원해 카이세도. 드릴게요. 저도 라이스 많이 응원한. 스텝업 선수 아닙니까? 저의 스텝업 네, 선수. 네, 네. 갑자기 훈내졌네. 그 라이스 선수는 장 의원님이 커리어 초반부터 크게 될 선수라고 찍은 선수고 또 네. 그러니까 그래서 두 분 다 카이세도랑 라이스를 찍은 선수기 때문에 두 분의 말이 적중하기 위해서는 서로 응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슨 카이세도하고 라이스만 얘기하는데 엔소 얘기는 거의 안 했단 말이에요. 엔소는 이미 뭐 할 얘기가 이미 사실 없어요. 엔소도 정말 라이스처럼 공간에 대한 이해도 또 언제 본인이 오프더볼 움직여서 어떻게 잡고 선택도 아주 심플하고 정말 팀플레이 욕심 안 내고 중앙에서 팀플레이 잘하고 공수 능력을 다 갖추고 있고 정말 좋은 선수. 엔소 페르난데스도 라이스만큼 좋은 선수예요. 네, 두 선수는 사실은 저는 걱정이 별로 없어요. 맞아요. 예, 그냥 이 선수 그냥 됐다. 거의 확신이 드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카이세도도
분명히 긍정적인 작용은 할 거예요. 근데 이정용 때문에 자꾸 그런 얘기를 해서 그렇지 좋은 선수 긍정적인 작용을 할 건데 이제 얼마나 팀에 이제 공헌을 하겠냐. 사람들이 자꾸 몸값 대비해서 공헌을 또 볼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이정료 신경 쓰지 말고 네. 그냥 초심에서 처음에 브라이튼 들어왔을 때처럼 본인 잘하는 거 열심히 하다 보면 인정받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 저는 그 얘기 좀 해보고 싶어요. 이렇게 이적료가 천문학적인 숫자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사우디하고 연관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부분적으로는 네.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사우디 같은 경우가 PIF 국부 펀드죠. 네. 거기가 지금 2030, 그러니까 2030년 그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30년에 이제 월드컵 유치, 그다음에 부산에서 같이 이제 경합해서 하고 있는 엑스포 우리가 유치, 해야 되는데. 예, 그거 있고 2023년 또 클럽 월드컵. 그러한 큰 거를 앞두고 있는 데다가 자기네들이 지금 상유국의 그래도 제일 원래 이제 아랍에미리트나 카타르보다는 그렇죠. 사우디가 그거로 이제 그 지역의 맹주죠. 맹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뭐 아랍에미리트에서 두바이 같은 그런 도시 생기고 안수르님이 뭐 그렇죠. 맨시티 운영하시고 그리고 카타르는 월드컵 카타르에서는 유치하고 월드컵 유치하고 파리 하니까 생제르맹 인수하고 빈 살만이 그 2030 플랜을 하면서 되겠다. 월드컵 유치 겸해서 PIF가 지금 75% 지분을 확보해서 하고 있는 구단이 알 나스르, 알 이티하드, 알 아흘리, 알 힐랄 이런 팀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네 팀이야. 그래서 거기에 스타 선수들을 다 모아서 월드컵 유치 전까지 30년 유치 전까지 투자 들어가서 자기네들 이미지를 뭐 인권 탄압이든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또 산유국의 이미지 이런 거를 완전히 벗고 다른 나라의 이미지로 만들려는 계획이 있는데 그게 예산이 2030년까지요 4,300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4,300조일지 뭐 5,300조일지 몰라요. 모르는 그게 이제 거잖아요. 분할로 아마 예산이 집행이 나라가 되겠지만 그렇게 돈이 많아서. 그러다 보니까 선수도 지금 그런 식으로 아마 당분간은 계속 거액의 영입이 될 거예요. 그러면 첼시나 뭐 일부 다른 구단도 될 수 있지만 야 백지수표 쓰듯이 이정료를 일단 사와서 지금 첼시가 어린 선수잖아요. 몇 년 하다가 잘 안 돼. 근데 사우디 형님들이 있어. 당분간. 그러면 그거 믿고 일단 괜찮은 가격에 팔 수도 있는 두 배에다 파는 그런 거잖아. 가능성이 지금 분위기에서는 될 것 같거든. 있을 수 있다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프리미어 리그에서 정말 다른 리그에서는 말도 안 되는 액수로 선수를 사왔는데 이 선수가 실패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처치 곤란이에요. 그쵸. 한마디로. 그런데 이제는 이런 분들을 데려가실 만한 분이 또 하나가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간 실패에 대한 부담이 약간 줄어들 수는 있죠. 맞아. 네. 첼시에 보엘리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까지 리그를 운영했던 방식과는 좀 다르게 미국 운영 방식이라 그럴까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더 좀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첼시가 어찌됐건 빨리 순위 같은 거를 정상화 시킬 때 그래도 그렇죠. 또 그게 의미가 있고 맞아요. 효과가 있는 거지.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 순위 정상화가 안 된다? 그러면은 첼시도 아무리 뭐 미국 자본 아니라 뭐 사우디에 당연한 뭐 팔아도 그건 문제가 발생할 맞습니다. 거예요, 사실은. 여러 가지 재밌는 사우디 얘기까지 이렇게 원투펀치는 정말 안 다루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재밌는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면 물론 이제 예전이랑 돈 가치가 좀 다르겠죠. 근데 예전에 이제 장 의원님이나 저나 이제 유럽 축구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국내에서 그래도 방송을 많이 해서 보기 시작한 게 이제 한 20년 전 뭐 요 정도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때 기준 선수들 가운데 역대 지금 이제 1위부터 100위까지 이적료를 쫙 줄을 세웠을 때 들어가는 선수가 딱 3명밖에 없더라고요. 누구예요? 지네딘 지단이 한 35등에서 40등 사이에 있고요. 피구 선수가 한 85등에서 90등 사이. 네, 피구 선수 그 당시 이적료 나왔을 때는 이야 이게 엄청나다고 그랬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바로 1년 후에 그걸 지단 선수가 깨니까 그때 많은 평론가들, 유럽의 언론, 정말 권위 있는 언론들이 뭐라 그랬냐면 지단의 기록은 이제 당분간 뭐 10년 내로 혹은 뭐 그 이상까지도 깨지기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뭐 그 뒤에 호날두 베일 등등등등 쭉 나가다가 나중에는 네이마르 3천억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음바페 2,400억 뭐 이제. 그런데 마지막 한 선수가 요즘 팬들이 들으시면 약간 의외인데 하시겠지만 에르난 크레스포 선수. 크레스포. 크레스포 선수가 파르마에서 라치오 갈 때 이때 네. 꽤 비쌌어요. 네네네. 꽤 비싸서 크레스포 선수가 100등 안에 아슬아슬하게
뭐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환산한 가치가 아니구나. 그냥 그냥 저 금액으로 했을 때. 금액으로. 그런데 지단 선수는 당시 지단 선수가 1,000억이에요. 네. 그러니까 1,000억이면 우리가 네이마르 선수 보듯이 엄청났던 엄청난 액수인 거는 당시에. 틀림없어요. 그런데 절대적 수치로만 보잖아요. 그럼 지단 위에 니콜라 페페도 있고요. 제이든 산초도 있고요. 카이 하베르츠도 있고요. 안토니도 있고요. 뭐 별의별 선수들이 지네진 지단보다 절대적 가치가 위에 있어요. 이거는 아무리 봐도 요즘 시작은 좀 이상한 건 틀림없어요. 이미 꽤 됐어요. 네. 앞으로 더 심해질 수도 있어. 그걸 모르는 거야. 왜 그러냐면은 몇 년 전에 야 이보다 더 심해질까 이러다가 거품 꺼지겠다 약간. 그런데 지금 더 심해졌거든. 그러니까요. 약간 주식 비슷하게 야 여기서 더 올라갈까? 마지막 주식으로. 더 올라갈까? 근데 웬걸 더 천장이 더 있는 거야. 여러분들 우리의 월급만 안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주식도 좀 더 올랐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직장인의 월급만 안 오르고 있습니다. 저는 뭐 이미 공감하시죠? 저 지하 10층 가서 지금 죽었기 때문에. 네, 저는. 네, 오늘 여기까지 얘기할게요. 지금 또 이 선수들을 얘기했는데 사실 이 선수들이 몸값에 맞는 것을 다시 뭔가 얘기를 하려면 또 시간이 지나봐야 되는 일이고 그럼요. 어떻게 네. 될지 모르는 겁니다. 오히려 이 몸값이 적다고 느껴질 만큼 더 월클로 성장할 수도 있고 그건 모르는 거니까요. 너무 지금 섣불리 판단하시지 마시기 그런 바랍니다. 생각을 하게끔 해줬으면 좋겠다. 타이세도 야, 몸값 이거 싼 꿈을 거였어. 이루어진다. 꿈을 이루어진다. 2,000억 혜자야. 야 2천억은 해자였어.